자, 보십시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조건으로 수업할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페이지 화학결합을 보시게 되면 프린트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키워드만 잡자. 키워드만 거기서 비활성 기체라는 말 보이십니까? 비활성 기체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실까요? 비활성 기체 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2번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에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옥텟 규칙이라고 또 보이시나요? 옥텟 규칙이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단어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낯선가 보다 하면 되고,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옥텟 규칙, 이 단어는 희한하게도 따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제 어딘가에 옥텟 규칙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옥텟 규칙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들었을 때 이 옥텟 규칙과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가 낯선 거예요. 단어가. 잘 잡아주도록 하시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경 지식 무엇이 있냐면 주기율표 정도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주기율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성 때문인데, 먼저 일단 주기율표를 써놓고 비활성 기체가 무엇인지 좀 볼게요. 비활성 기체, 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 때까지 화학이라는 단어에서는 얘네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비활성 기체 말 그대로 활성을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활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게 변화야. 활성이 변하고 변화를 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화가 없는 기체 써볼게. 변화가 없는 기체. 이걸 어휘를 달리할게. 어휘를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군 이렇게 느껴야 돼. 변화가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안정한 기체. 안정한 기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이걸 또 벗으면 또 머리 크다고 또 뭐라 할 거고 입자는 또 없고. 오빠도 그냥 그만이에요. 내 마음이야. 대가리 큰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보고 어쩌라고. 아, 이 신규생이 있구나.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좀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아, 왜? 학생 왜 그래? 자, 비활성 기체라고 있는데, 비활성 기체는 다시 말하면 활성을 안 하는 기체, 즉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안정해 하면 끝나지 말고 요걸 좀 기억해 줘야 돼요. 누굴 기억하냐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외우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둡니다. 뭐 처음 보자마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원자 번호라고 있어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차근차근 다 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요 정도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주세요. 헬륨은 2, 네온은 10, 아르곤은 1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헬륨인 I는 전자가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온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2개의 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은 18개야.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자, 있잖아.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기본 스타트 지점이 있는데 바로 얘네가 그 스타트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원자 번호가 20, 18이면서 얘는 그대로 전자가 몇 개도 되냐면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얘는 18개. 이렇게. 요거는
미안하지만 영어 단어 같은 거예요. 일단 외워놔야 그 다음에 해석할, 독해. 영어 단어를 외워야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야.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영어를 하나도 못하지 않을까? 영어 단어를 무슨 뜻을 뭐 이해해서 외우지는 않잖아. 이 단어는 이 뜻이고 이 단어는 이 뜻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독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줘야 되는 배경 지식, 베이직이 있는데 바로 얘네가 이러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해볼게. 이제 비활성 기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옥텟 규칙. 단어를 갖고 써볼 테니까 여기서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 원소긴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면 이 세 가지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 셋을 우린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잠깐 일로 끌고 올게. 이렇게 내가 요거 그림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는 전자 배치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단어 외우지 마.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요거 본 거 같은데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지금 외워서 너희들 기뻐라 하는 거 아니니까.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가 있어요. 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아니면 전자를 얻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단어 뜻은 옥텟 규칙인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건 이거예요. 원소가 있어. 어떤 원소냐면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서 얘와 같아지거나 얻어서 얘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 누가 있냐면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나트륨이라고 있는데 뭔지 몰라도 되는데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이 말의 뜻은 얘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이 말의 뜻은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는 그냥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해해. 한꺼번에 저거 잘 모르는데요 이러지 마. 다 몰라. 여기 옆에 있는 애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다 포커페이스야. 뭐라고 얘기해? 촬영 중에는 자꾸 말 걸지 말래. 아, 또가. 자, 그려볼게요. 11개야. 그럼 왼쪽 얘네들을 보면서 11개니까 이 나트륨은 어떻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몇 개? 8개. 그럼 지금까지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되었지요? 그럼 하나 더 그려야겠네. 하나 더. 이렇게. 그러면 11개가 된 거잖아. 그런데 다시 옥텟 규칙을 생각해 보십시다. 옥텟 규칙은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긴 하네. 근데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9개를 버려서 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를 버려서 얘가 될 수도 있고 7개를 얻어서 얘가 될 수도 있지 않니? 그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활성 기체가 되는 게 중요하지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 얘가 되는 게 좋아, 얘가 되는 게 좋아는 없어. 얘네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할까? 그치, 전자를 1개 버려. 그러면 얘와 같아지잖아. 그래서 나트륨들이 이렇게 플러스 1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칼슘이라고 있어요. 칼슘이라고 있거든. 근데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20번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20번이면 전자의 개수도 몇 개여야 돼? 20개인 거죠. 그려볼게요.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대충 그릴 거야. 첫 번째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도 몇 개? 8개.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 18개죠. 근데 얘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 더 그려서 1개, 2개, 총 20개네. 그럼 자, 찾자. 어떻게 했을 때가 얘와 같아질 수 있니? 전자 2개를 버리면 되잖아. 느껴져요? 자, 또 해볼 거야. 또 해볼 거야. 이번엔 누구 할 거냐면 플루오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9번이야. 여기서 이제 질문.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말한다라면 외워야 돼. 화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려보십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그려야죠. 총 9개니까. 그럼 얘 입장에선 얘와 같아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7개를 버려서 얘가 될래요? 하나 얻어서 얘가 될래요? 라고 한다면 얘는 하나를 얻어서 쟤와 같아지고 싶겠지? 오케이. 한 번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8번이에요. 그럼 그려보자. 놓고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8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전자를 2개를 얻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잃어버리는 건 왜 플러스고 얻는 건 왜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한다면 원래는 원자였을 경우 원일 경우에는 이 원자 번호가 누구냐면 양성자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어떠냐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근데 보통 원자일 때는 얘네 둘의 개수가 어때? 얘네 이 원자 번호의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없는데 전자를 버렸잖아. 그럼 얘가 빠져나갔죠.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자를 1억 쓰니까 마이너스가 줄었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양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얻으면 개수가 같다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가 더 많아진 거잖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보는 것 같을 걸? 뭐 플러스, 뭐 2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건 본 적은 있죠.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외우지 않으셔도 되냐면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 원리만 옥텟 규칙이 뭐야? 키워드만 원소긴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면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 그 애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고 싶어. 그때 방법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은 하지 말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 아 나도 커플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남자를 만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 암수가 정겨운 게 나아. 그 민지가 대학생이 돼서 커플이 되고 싶어. 그럼 누굴 만나야 돼? 차은우. 차은우는 무슨 죄야? 은우 씨 미안. 우리 아이가 아파요. 여자애는 남자를 만날 거고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겠지. 내가 이거 어렵고 묻니? 여자가 여자 만날 수 있잖아. 쌤 그거 편견이에요. 나 편견쟁이야. 편견할게. 야, 난 싫어. 무사회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싫어. 쌤이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쌤이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싫어. 또 만나지 마 라고 하진 않아. 난 싫다고. 별로야. 자, 내 얘기를 좀 경청해 줄래? 내가 말하자는 의도를 좀 알아줄래? 소수정이라고 뭐? 하여튼 그거 묻지 말고. 그러면 커플이 되기 위해서 방법론은 어때? 남자 여자애들은 반대지. 하지만 커플이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떠니? 같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얘가 되고 싶은 목적은 똑같아.
근데 누군가는 잃어서 얘가 되고 얻어서 얘가 되는 거지. 잃어요, 얻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 썼어. 아, 근데 언제 할 때마다 이 그림을, 전자배치 그림을 언제 다 그려? 그리지 마. 자, NA 플러스 NA야. 11개지. 근데 내가 20,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외우고 있어. 20, 18, 11야.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나 버리면 되지. 자, 16이야. 16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2개 얻으면 되겠지. 13이면 3개를 왜? 5개 얻으면 되지. I'm sorry.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잘 봐. 아까 13이라고 했어. 원자번호 13인 애가 누구냐면 알루미늄이에요. 그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해? 잃어요? 얻어요? 고민하지 마. 20, 18만 비활성 기체인 20, 18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잃을까요? 얻을까요? 잃겠지? 어떻게 잃을까? 3개 잃겠네. 그래서 얘는 A, 알루미늄 3가의 양이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원자 번호를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주기율표상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화학 입장에서는 어떤 항이냐면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이에요. 영어 공부하는데 알파벳을 헷갈리거나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Z하고 W를 자꾸 까먹어요. 미친 거야? 그냥 아웃이야 그냥. 알파벳은 알지 않니? 혹시 영어는 영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아? 민재 빼고. 그 영어 잘해. 너 수능 문제 풀 줄 알아? 문제요? 뭐라고? 뭐가요? 뭐냐고? 수능 문제. 수능 영어. 몰라요. 쟤는 한국말하고 영어랑 비슷하게 쓰는 애야. 그렇지 않아? 너 외국에서 한국말 쓰고 다녔니? 아니요, 저 한국어 못해요. 그치. 그래 보여. 또 영어를 잘하잖아. 영어는 좀 하지. 아, 내가 아는 애 중엔 중학생인데 4개 국어를 한대. 내가 다 물어봤지. 수학 잘하니? 되게 못한대. 되게 안심했어.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어떻게 다 잘해.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진짜 포카리 스웨트 같은 애가 있었거든. 포카리 스웨트 알아? 음료수, 이온 음료? 거기에 광고하는 여자애들 일단 파스텔 톤의 드레스 코드를 입고 머리 길고 샬랄람 이거 알지? 남자애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되게 청순 가련 이러면 포카리 스웨트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문과 쪽이었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또 한 5, 6개 국어를 해. 그것도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근데 이쁜데 외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병신인 게 계산을 못해. 4,7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10,000원에다 700원을 주면 6,000원을 받으면 되잖아. 동전이 있어. 근데 10,000원을 주는 거야. 동전을 꺼내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저도 동거 안 쓰는데요. 저 그냥 냈는데. 그게 아니라 걔는 계산을 못하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그걸 안 꺼낸대. 그냥 큰 돈을 준대. 왜? 했더니 계산이 안 된대. 너는 학교 어떻게 들어왔니? 했더니 자기는 특별전으로 들어왔다고. 나는 뼈 빠지고 공부해서 왔는데 지금 특별전형 들어오고. 왜 네가 뭔데 특별전형이냐? 했더니 대사관집 딸이더라고. 근데 대사관집 딸은 특별전형이 됐었어. 재수없어. 자, 수업할게요. 자, 여기서도 칼슘이 원자번호 20번이야. 그러면 20, 18만 기억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개 버리면 끝이야. 9번이야. 하나 얻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할게. 주기율표상에서 이 원자번호 아직은 내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얘는 영어의 알파벳 같은 애니까 얘는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알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다 외우진 않아도 돼. 너희들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외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그다음에 시험 볼 때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많거든. 아니야. 원자번호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거라면 옥텟 규칙을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원자번호 몇 번인데 20, 18이라는 숫자 빼고 얘가 몇 번이야. 그럼 얘가 잃겠네, 얻겠네, 몇 개를 잃겠네, 몇 개를 얻겠네가 나오면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니까.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